안녕하세요. 읽는 약국의 약사 정영주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도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는데 날씨가 참 변덕이 죽 끓는 듯 합니다. 좋았다, 흐렸다, 눈 내렸다, 비 내렸다. 네, 겨울 날씨가 그렇죠? 네. 자, 오늘 또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핑크빛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가을에 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는 따스한 봄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쌀쌀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도 시린 겨울에도 항상 저의 옆에 있어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왜 헤어졌는지 궁금하시죠? 반년 전, 그러니까 15년 전에 저를 버린 친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를 향한 제 마음은 원망과 증오로 가득했지만 마음 한편에 작게 남아있는 그리움 때문이었는지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셨고 그동안의 원망과 증오는 눈 녹듯 사라져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보이스피싱을 당해 통장을 쓸 수 없게 되었다며 제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갚겠다는 말에 급한 대로 모아뒀던 결혼 자금을 드렸죠. 그리고 한 달, 두 달, 6개월이 지나니 알겠더라고요. 아, 나는 또 버림받았구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상처는 쓰라리긴 했지만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버림받는 데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에게 초라한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에 들어갈 돈을 내야 하는데 그럴 수 없게 되자 저는 그에게 솔직해지는 대신 이별을 고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 앞에서는 늘 당당하고 사랑 가득한 여자로 남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연을 쓰는 지금 눈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네요. 마치 제 인생처럼요. 당장이라도 다시 돌아가 그의 품에 안겨 엉엉 울고 싶지만 꼭 참을래요. 그래야만 하니까요. 언젠가는 제 인생도 흐린 안개가 걷히고 좋은 날이 오겠죠? 반댈세. 돌아가서 그의 품에 안겨 엉엉 우세요. 참지 마시고요. 그래야만 하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비겁한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당당하다는 말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당당하다는 건 아무런 흠집도 없고 상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자신이 용기를 낼 때 그게 당당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의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돈 문제 때문에 헤어진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걸 또 혹시라도 상대가 이해를 못한다고요? 두 분은 진심으로 사랑하신 게 맞나요? 남편이 되실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신 게 맞나요? 진심으로 믿으셨나요? 부모 자식 간은 그거는 뭐 어떤 관계로도 대변이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미 그런 부모라면 나머지 무게감이나 이런 걸 내가 질 필요는 없어요. 안타깝죠. 보이스피싱 당해서 뭐 통장을 쓸 수 없다는 얘기에 어떤 자식이 마음이 안쓰럽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갖고 있는 거 다 내어드릴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거 다 내어드린 건 자식으로서 잘하신 일이에요. 네,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을 일 아니에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의 아버님이 참 그러시네요. 네, 아버님 별로시네요. 대신 욕해드릴게요, 제가. 근데 지금 사연 주신 분은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아버님하고의 문제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저버리는 신뢰와 신의 또 그동안에 사랑했던 마음, 의지를 저버리시는 일을 그렇게 하신다고요? 나중에 이거 상대방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배신감 드실 거예요. 당당하다는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만나서 두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 나누세요. 자기야, 나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근데 내 입장 이해할 수 있겠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난 당신하고 같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 마음이 더 크지 않으세요? 아버지한테 사기당해서 갖고 있는 돈 다 탈탈 털려서 그거에서 오는 속상함보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못한다는 마음이 더 크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용기 내셔야죠. 그렇다면 당당해지셔야죠. 그게 본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원하시는데. 그리고 결혼 자금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얼마를 갖고 시작하시든 준비를 해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똑같아요. 근데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할 수 있어요. 두 분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상대방한테 이건 너무 잔인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두 달 있다가 뭐 건조기 하나 사고 또 한 5달 열심히 또 모아가지고 있잖아요. 요새 에어드레서 같은 거. 그런 것도 사고 스타일러. 그런 거 사러 이케아 가고 뭐 이마트 가고 이런 즐거움을 좀 누리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아요. 부모가 엄청난 재력가가 아니고선. 아니면 내가 돈을 엄청 모으고 가는 게 아니고선. 아시면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상대방이. 용기 내세요. 용기 내셔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놓칠 수가 없다.
우리 결혼하면서 더 열심히 잘 살아보자. 내가 잘할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당신이 옆에 있어줘. 도와줘. 내가 또 두 번 다시 이런 버림받지 않도록 당신이 날 지켜줘. 하셔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조금 더 용기를 내실 수 있도록 좋은 책에서 좋은 글귀들 몇 개 읽어드릴 테니까 이 방송 보시는 다른 분들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이 글귀 읽으시고 들으시고 같이 용기 내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김재식 작가의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입니다. 제목 마음에 들죠? 그래요. 좋은 사람한테만 좋은 사람이면 돼요.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한테 좋은 사람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잊지 마. 넌 이미 좋은 사람이야. 비중 없는 조연들은 그냥 지나가게 두자. 좋은 것 같아요. 자, 과연 또 어떤 좋은 글귀들이 있는지 함께 들어가 볼까요? 슬픔을 나눌 때 관계는 더 깊어져. 누군가에게 좋은 선물이란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내게 좋은 사람이란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곁을 지키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다. 행복한 순간보다 슬픔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더 고맙다. 그러니 누군가 아파하고 있다면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라. 어쩌면 그 사람은 평생에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당신이란 선물을 오래도록 간직할지 모른다. 노력은 같이 하는 거야. 당신을 자주 아프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혼자 애써서 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 사람의 관계란 실과 달라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쪽에서 아무 생각이 없다면 더 엉켜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필요 없다면 당신에게도 그 사람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당장은 관계가 끊어져 아플 수는 있어도 끊어내야 할 관계를 억지로 붙들어 상처를 덧입혀 치유할 수 없는 흔적을 남길 필요가 없다. 영원히 괜찮은 척 웃으며 살려 하기보다 당신의 다친 마음을 더 소중히 보듬어 주기를. 마음에도 해우소가 필요해. 소란 떨고 싶지 않아 아무렇지 않은 척 격해지는 감정을 몰아세우며 누르기에 바빴다. 바쁘게 지내다 보면 잊혀지겠지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일을 하면서도 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어쩔 수 없는 작은 감정들까지 짓눌러 막았다. 폭풍전야의 모습은 고요하지만 평화로운 풍경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겹겹이 눌러 담은 압축된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버리는 날에는 나 스스로 나를 감당하기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달아오른 순간의 감정들을 그때그때 빵빵 터뜨려 날려버리지는 못해도 적절하게 비워내며 살아야 한다. 내 감정을 누르며 사는 것은 결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터널은 지나가는 길의 일부일 뿐. 살다 보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 있다. 얼마나 더 가야 빛을 볼 수 있는지, 얼마나 더 참아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이 고통을 잘 이겨내기도 한다. 그건 단순히 남은 시간이나 물리적 거리를 확인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터널은 지나가는 길의 일부일 뿐이며 끝에는 반드시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믿음 때문일 것이다. 봄은 와. 기다려도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며 힘들어하는 너에게 기다리지 말라고 하지 않을게. 돌아온다고 약속하고 웃으며 떠난 것도 아닌데 바보처럼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지 않을게. 너도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 단지 그렇게 남아있는 마지막 미련까지 털어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떠나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지만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온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을 테니까. 네가 오지 못하게 문을 닫았다. 비가 내려 문을 닫았다. 네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았다. 작은 내 방이 슬픔에 젖지 않도록 문을 닫았다. 그럴수록 너는 더욱 세차게 문을 두드렸다. 수많은 빗방울로 내 창에 몸을 부딪혀 나를 깨웠다. 빗소리가 멈춘 후 이제 사라진 줄 알았던 너의 흔적들이 아직 아련히 남아
흐르고 있다. 바람이 들려주는 이야기. 바람이 분다. 그동안의 슬픔 많은 날들이 바람에 실려 손을 흔든다. 잘 살아왔다고, 괜찮다고 말한다. 그 시련들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 숨쉬는 거라고 말한다. 바람은 막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기에 온몸으로 맞으라고 말한다. 그냥 내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만히 내려놓으라고 말한다. 지금 그대로도 괜찮다고,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바람이 불듯 내 삶도 보이지는 않지만 길을 잘 찾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길은 어디에든 있는 거라고. 너는 늘 그랬듯 잘 해낼 거라고. 그러니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라고. 바람이 말한다. 스스로에게 시간을 줘. 괜찮지 않은 건 괜찮지 않은 대로, 아픈 건 그냥 아픈 대로 놓아둬. 힘들게 애쓴다고 해서 괜찮지 않은 게 괜찮아지지도, 아픈 게 안 아파지지도 않아. 그냥 그대로 두어도 괜찮아질 건 괜찮아지고 나아질 건 나아지게 된다. 그래도 여전히 괜찮지 않고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덜 가지더라도 자유로울 것.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마. 가진 만큼 지켜야 할 게 많아지는 법이야. 그것들을 돌보고 책임질 수 없다면 차라리 없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어. 가진 게 많다는 것은 잃을 것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거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지키려 애쓰며 사는 사람보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 더 자유로운 법이야. 보통은 다른 사람들 눈 많이 신경 쓰잖아요. 오늘 사연 주신 분도 사랑하는 그분의 눈을 많이 신경 써서 그런 결론을 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제목이 주는 것처럼 그 좋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건 두 분의 사랑이 결실을 이뤄서, 물론 그것이 꼭 결혼의 형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두 분은 이미 결혼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있는 그런 관계들이라면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솔직해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통장에 얼마가 있으니까 뭘 준비하자가 아니라, 나 사실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근데 이런 문제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좀 도와주면 어때? 도와주면 좋겠어. 당신이 도와주면 내가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공동의 책임으로 분배돼야 결혼 생활도 유지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험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몇 개가 이겁니다. 두 분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시고 맞닥뜨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결혼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자,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린 책입니다. 언제고 상관없으니까 생각나시면 아무 때나 식전 식후 상관없이 하루에 30분간 복용해 주세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럼 읽는 약국 약사 정영주가 처방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